도형을 보고 네모 안에 알맞은 선분을 써 넣으시오. 점 A와 직선 사이의 거리. 그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요, 이 점에서 직선에 그은 바로 이 수선의 길이가 바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선분 AC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는 거예요. 또 사각형이 있어요. 평행사변형이죠. 이때 변, 밑변, 이것 변 BC가 밑변이에요. 그러면 평행한 두 변이 밑변이기 때문에 변 AD도 밑변이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 사각형의 높이라고 한다면 이 평행사변형의 높이는 밑변 사이의 수직인 선분의 길이, 바로 이것이 높이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변 AB나 변 DC가 높이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변 BC를 쭉 연장하고 점 D에서 그 연장선에 내린 바로 이 수선의 길이, 이것을 이 사각형의 높이라고 하죠. 따라서 이때 높이는 선분 DE가 높이가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평행사변형이 만약에 이와 같이 생긴 직사각형의 형태로 표현이 되어 있었더라면 이런 경우에 뭐 예를 들어 변 AD와 BC가 밑변이에요. 그럼 높이를 나타내는 건 변 AB와 변 DC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다각형에서 높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때 어떤 변이 높이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변이 높이가 아니라 그 외에 높이를 나타낼 수 있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요것을 확인해 주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이런 입체 도형이 주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각불의 높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러면 옆면이 모두 만나는 요 점을 우리가 각불의 꼭지점이라고 하거든요. 각불의 꼭지점에서 요 밑면에 그은 바로 이 수선의 길이, 방금 전에 우리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각불의 높이라고 하는 건 각불의 꼭지점에서 바로 이 밑면까지의 거리, 이 수직인 선분의 길이를 뜻해요. 따라서 이때 알맞은 선분은 선분 AO가 되겠습니다. 또 이와 같은 각기둥에서의 높이를 생각해 볼게요. 각기둥에서 높이는요, 두 밑면이 평행하죠. 그래서 두 밑면 사이의 거리, 즉 두 밑면 사이의 수직인 선분의 길이를 뜻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바로 모서리 찾아볼 수 있어요. 높이를 나타내는 모서리를. 자, 여기 이 왼쪽과 같은 경우에는 높이를 나타내는 모서리, 이것을 이렇게 모서리가 아닌 선분으로 찾아주었죠? 그런데 모서리가 바로 높이가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기둥의 높이는 뭐가 되는 것일까요?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이런 모서리들이 모두 높이가 될 수 있어요. 따라서 이 각기둥의 높이, 예를 들어 이렇게 선분 AE라고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맞은 선분을 써넣으시오 라고 했으니까요. 뭐 이것만 되는 것은 아니고 BF도 되고, 또는 또 뭐가 될 수도 있죠? 맞아요. CG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DH, 요것도 가능하더라. 평면 도형의 높이는, 평면 도형을 떠올리세요. 평면 도형의 높이는 밑변의 수직인 선분의 길이입니다. 또 입체 도형의 높이는 무엇의 수직인 선분의 길이입니까? 밑면의 수직인 선분의 길이를 뜻해요. 평면 도형에서의 높이는 밑변의 수직인 선분, 입체 도형에서의 높이는 밑면의 수직인 선분의 길이, 이와 같이 구분해 둘 수 있겠죠?